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일단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들까지 연관되면 어떻게 하죠? 경기도 외곽 신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22층 아파트 단지에서 이분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이 흘렀지만 몸에 밴 습관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슬리퍼를 조심스럽게 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며느리 선영이나 아들 진수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냉장고 문을 살며시 열자 어젯밤 정리해둔 재료들이 반겼습니다. 시금치, 무, 달걀, 그리고 진수가 좋아하는 고등어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으면서 분옥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숨죽여 살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집에서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의 집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들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손님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분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선영이 깔끔한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가 떠 있었죠. 그런데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이고, 선영아. 깼구나. 소리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원래 일찍 일어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선영의 제안은 정중했지만 분옥은 뭔가 어색했어요. 며느리가 부엌 일을 도와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은 왜 갑자기? 아니야, 괜찮다. 너는 씻고 나와. 분옥이 고사하자 선영은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준비하고 올게요. 아,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점심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그 말을 남기고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분옥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진수가 서둘러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급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와, 엄마. 오늘도 이렇게 푸짐하게. 분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진수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났어요. 분옥은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선영이 끼어들며 말했는데 그 말투가 묘했어요. 고마워하는 건지 부담스러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많이 먹어라, 진수야. 너 요즘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던데. 엄마,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아, 맞다. 엄마,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진수의 질문에 분옥은 당황했어요. 건강검진? 왜 갑자기? 그냥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건강 체크는 해야 하잖아요. 진수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에 뭔가 미리 약속된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분옥은 4살짜리 손주 민준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지만 때로는 그것조차 버거웠어요. 온종일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게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이 약속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어머니, 맛있으시죠? 선영이 물었지만 분옥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맛이 없었거든요. 김치도 너무 시고 밥도 딱딱했어요.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선영은 자기 일로 바빠 보였고 분옥은 혼자서 집안일을 다 처리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분옥은 부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득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갇혀서 살게 되었을까요?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옥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저 산이 참 예쁘다 싶어서. 그러게요. 어머니도 가끔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시면 좋을 텐데. 선영의 말에는 이상한 여운이 있었어요. 마치 나가면 좋겠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모였습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갔지만 분옥은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분옥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까요?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였습니다. 분옥은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선영의 그 이상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꺼내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머,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분옥은 급하게 걸레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김치를 줍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통 밑바닥에 하얗게 접힌 쪽지 하나가 있었던 거죠. 김치 국물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반찬에 뭐 섞었는지 몰라도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닌 거 아시죠?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뭐라고요? 분옥은 쪽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요.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메모가 김치통 안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반찬에 뭘 섞었다니, 이혼 서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찻더미를 자세히 봤어요. 이 김치 자신이 담근 게 아니었거든요. 김치 색깔도 다르고 맛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김치통에 들어있는 거죠? 뭔가 잘못됐어. 분옥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냉장고 안반찬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더 이상한 일들이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반찬들이 자신의 용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은 황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흩어진 김치를 치웠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죠. 얼굴에는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 김치통을 떨어뜨렸네. 미안해.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영이 다가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요즘 손에 힘이 없으신가 봐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겠죠. 선영의 말에 분옥은 움찔했어요. 나이 탓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것 같네. 조심해야겠어. 분옥은 대충 대답하고 다른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 생각뿐이었어요.
누가 왜 그런 메모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지 않은 반찬들은 또 뭐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진수가 나왔어요. 엄마, 오늘 아침은 좀 간단하네요? 응, 김치통을 떨어뜨려서 김치찌개를 못 끓였어. 아, 그래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시는 것 같은데. 진수의 말에 분옥은 깜짝 놀랐어요. 자꾸 떨어뜨린다니, 언제요? 자꾸? 언제 내가 뭘 떨어뜨렸다고? 어제도 그저께도 컵이랑 그릇 떨어뜨리는 소리 들었는데요. 분옥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언제? 어머니,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무슨 검사? 건강검진이요.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깜빡한다니 분옥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왜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죠? 진수가 출근하고 난 후 분옥은 혼자 남겨졌어요. 선영은 어디론가 나갔다고 했고요. 분옥은 그제야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내용은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 글씨체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글씨였어요. 분옥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글씨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방에서 쇼핑 메모를 발견했어요. 비교해 보니 똑같았습니다. 선영의 글씨체였던 거죠. 선영이가 왜? 분옥은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반찬에 뭘 섞었다는 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오후 분옥은 냉장고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자신이 만들지 않은 반찬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바뀐 걸까요? 그리고 누가 바꾼 걸까요? 저녁이 되어 선영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그냥. 분옥은 대답하면서 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쇼핑 가실래요? 필요한 것도 있고요. 선영의 제안이었지만 분옥은 내키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뀐 반찬들, 아들의 이상한 말들까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죠. 분옥은 결심했어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분옥은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쪽지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반찬에 뭐 섞었는지 몰라도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분옥은 중요한 걸 떠올렸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CCTV 말이에요. 진수가 작년에 보안을 위해 설치했다고 했던 그것 말입니다.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요? 분옥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CCTV 조작법은 진수가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손주가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라고 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어제 낮 시간대 영상이 나타났어요. 분옥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2시경 선영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분옥은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응, 반찬에 메모 하나 넣어뒀어.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분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선영이었던 거죠. 어머닌 이제 요양원 보내야지. 내 엄마도 알고 있어. 돈도 준비됐다고 전해줘. 요양원?
분옥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위자료 줘야 하니까 준비는 끝났어. 걱정 마. 이혼? 위자료? 분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누구와 이혼한다는 건지, 왜 자신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건지요.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반찬에 이상한 거 섞었다고 소문내면 돼. 어차피 시어머니 나이도 있고 깜빡거린다고 하면 다들 믿을 거야. 분옥은 온몸이 떨렸어요. 반찬에 이상한 걸 섞었다고 누명을 씌우려는 거였구나. 그래서 자신이 만들지 않은 반찬들로 바꿔놨던 거였죠. 내일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고 병원 예약도 잡아놔. 치매 진단 받으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치매 진단? 분옥은 경악했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화면을 더 돌려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영이 분옥의 통장과 도장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 자신 몰래 돈을 빼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분옥은 중얼거리며 다른 날짜 영상도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며칠 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반찬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통장을 몰래 가져가고 심지어 컵과 그릇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소리를 내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진수가 내가 자꾸 떨어뜨린다고 했구나.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려는 거였죠. 분옥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선영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까요? 내 돈을. 분옥은 급하게 방으로 가서 통장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잔액이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말이에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선영의 목적은 자신을 이 집에서 내쫓고 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만들려고 온갖 계략을 꾸민 거였어요. 분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자 분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선영과 진수가 나타났을 때 분옥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선영의 물음에 분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지켜보자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분옥은 선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반찬을 바꿔치기 하는지, 언제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지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선영이 갑자기 물었어요. 병원? 무슨 병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요. 분옥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또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 그래. 언제? 오늘 오후에 예약해뒀어요. 선영의 미소가 더욱 음흉해 보였습니다. 분명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겠죠. 진수가 출근하고 난 후 분옥은 선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선영은 분옥이 보지 않을 때 냉장고를 열어 또 다른 반찬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분옥의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기도 했어요.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겠어. 분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요. 점심때가 되자 선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갈 준비하세요. 알았어. 분옥은 순순히 대답했지만 계획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더라도 선영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오후에 병원에 도착하자 선영은 의사와 미리 무언가를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분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미리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분옥도 준비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반격할 시간이었거든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선영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분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분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당황한 듯 선영을 쳐다봤죠. 집에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일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분옥의 예상과 다른 반응에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김치통 떨어뜨리셨잖아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고 평소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의사는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했지만 분옥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맞췄어요. 결국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였거든요. 어머니,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무슨 약? 그냥요. 건강을 위해서요. 분옥은 선영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이제는 약으로 뭔가를 시도하려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한 분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선영이 외출한 사이 분옥은 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접수처에서 상황을 설명하니 사회복지사 김미영 씨가 나와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일단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증거요? 네, CCTV 영상이나 통장 내역, 메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해 두세요. 김미영 복지사는 노트 한 권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두세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요.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분옥은 노트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법적 대응이요? 네, 신분증 도용, 재산 피해, 정신적 학대 같은 것들은 모두 범죄 행위예요. 참을 필요 없어요. 복지사의 말에 분옥은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들까지 연관되면 어떻게 하죠?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죠.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바로 기록을 시작했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복지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날부터 분옥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살림을 하고 손주를 돌봤지만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선영이 내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짐. 무엇을 찾는지 모르겠음. 오후 3시 냉장고 김치를 또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함. 이번엔 너무 짠 김치였음. 저녁 6시 진수에게 내가 또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거짓말함.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기록해 나갔어요. 그리고 CCTV 영상도 조금씩 복사해서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영의 행동이 더 대담해졌어요. 아예 대놓고 분옥 앞에서 도전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셨죠? 저녁 식사 중에 선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진수도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요양원? 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불안하잖아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선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걱정돼요. 난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 하시잖아요. 반찬도 이상하게 만드시고. 선영의 말에 분옥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내 반찬이 어떻게 이상해?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분옥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아예 대놓고 누명을 씌우려는 거였죠. 그날 밤 분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선영이 바꿔치기 해둔 반찬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어머니, 왜 반찬을 다 버리셨어요? 선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만들지 않은 반찬은 먹을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꿔치기 한 거 다 알고 있어.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CCTV에 다 찍혀 있어. 이번엔 선영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날 저녁 진수가 돌아오자 선영은 바로 고자질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오늘 반찬을 다 버리시고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진수야, 너도 속고 있는 거야. 뭘 속는다는 거예요? 분옥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해뒀어. 선영이가 뭘 했는지 말이야. 하지만 진수는 노트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선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알고 있어. 이 말에 진수와 선영 모두 깜짝 놀랐어요. 특히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돈 돌려줘. 분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영은 마침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요양원 가셔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분옥은 새로운 메모를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 미리 써둔 것이었죠. 내가 버린 마음, 내가 다시 담을게.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분옥은 복지센터 김미영 복지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중이었어요. 어르신, CCTV 영상과 기록들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재산 피해도 명확하고 정신적 학대 정황도 뚜렷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분옥이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선영이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서 다 들렸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이번 일만 도와주면 다 끝나. 그런데 이거 괜찮은 거야?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치매 걸린 거로 할 거니까. 분옥은 거실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들었어요. 선영과 함께 온 여자는 목소리로 봐서 선영의 친구인 것 같았죠. 그런데 반찬통에 메모 넣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게 포인트야. 시어머니가 반찬에 이상한 거 섞었다고 소문내려고. 아, 그래서 그 메모를. 응, 증거 만들기용이야. 시어머니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분옥은 온몸이 떨렸어요. 역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반찬통에 좀 더 자극적인 메모 넣고 시어머니가 발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시어머니가 화내겠네? 그때 녹음하면 돼. 시어머니가 폭력적이라는 증거로 쓸 거야. 두 사람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분옥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니 선영의 친구가 반찬통을 열어 메모를 넣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돼? 친구가 메모를 보여주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이제 시어머니가 발견하기만 하면 돼. 그때 분옥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선영의 친구는 당황해서 메모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들었어. 분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뭘 오해해? 내 반찬통에 거짓 메모 넣는 거 다 봤어. 선영의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계약이랑 다르잖아. 언니, 처음에는 그냥 반찬통에 메모 하나만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조용히 해. 선영이 친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돈만 받고 메모 넣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져?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 분옥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복지사가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언니, 처음 약속이랑 달라.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내기로 했잖아.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돈도 제대로 안 줬으면서 왜 자꾸 시켜? 나도 무서워. 친구의 말에 선영이 화를 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 다 토해내. 뭐, 고작 몇십만 원 가지고?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잖아. 두 사람의 싸움이 격해지는 걸 보며 분옥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선영이 친구에게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시켰던 거였죠. 그리고 그 돈은 자신의 통장에서 나간 거였고요. 너희들 지금 내 돈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말이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가 아니야. 다 녹음했어. 분옥이 핸드폰을 보여주자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거 지워주세요. 선영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분옥은 재빨리 피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이요? 안 돼요. 선영의 친구가 울상이 되었어요. 언니, 나는 빠질래. 이거 너무 무서워. 친구가 도망가려고 하자 선영이 붙잡았어요. 야, 지금 가면 너도 공범이야. 나는 몰랐어. 언니가 단순한 일이라고 해서 도와준 거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분옥은 진짜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요. 안 돼요. 선영이 소리쳤지만 분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재산 피해와 사기 사건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치고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 제발 끊어주세요. 선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분옥은 신고를 마쳤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분옥은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기록 노트, 통장 내역, 그리고 방금 녹음한 대화까지요. 경찰관이 선영과 친구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나요? 선영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친구는 결국 모든 걸 실토했죠. 저는 선영 씨한테 돈 받고 메모만 넣은 거예요. 다른 건 몰랐어요. 그때 진수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자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정말 경찰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왜요?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분옥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수야, 묻고 싶은 게 있어. 너도 알고 있었니? 뭐요? 선영이가 내 돈 훔친 거, 반찬 바꿔치기 한 거 다 알고 있었어? 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진수야, 널 망친 건 나야. 하지만 믿은 시간만큼 너도 날 망쳤단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영과 친구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진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분옥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임시보호시설에 가기로 했어. 복지사가 연락해서 노인보호시설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분옥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선영이가 사과하면, 진수야. 분옥이 짐 싸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보았어요. 너 정말 몰랐니?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저는 솔직하게 말해봐. 분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진수의 고백에 분옥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선영이가 엄마 통장 얘기할 때부터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엄마를 좀 더 편하게 쉬게 해드리려는 건 줄 알았어요. 분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편하게 쉬게 해주려고 내 돈을 훔치고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분옥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너는 언제부터 나를 엄마가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했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내가 이상하다고 할 때 한 번도 내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어?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바빴어요. 회사 일도 많고 바빠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도 몰랐어? 분옥의 말에 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진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분옥은 임시보호시설로 이사했습니다. 해 뜨는 집이라는 이름의 시설이었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어르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에요. 가족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죠. 시설장 박순자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울 텐데 여기서는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분옥은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김할머니는 아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이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쫓겨났다고 했어요.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분옥 씨도 힘드셨겠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려보네요. 분옥이 말하자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순옥으로 불렸어. 집에서는 맨날 엄마 할머니였는데 어머니도 사람인데 말이야. 이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분옥은 시설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점심 준비를 함께 했어요. 오후에는 복지사와 상담을 받았죠. 분옥 씨, 재산 회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법원에서 보호 명령도 신청하셨죠? 네, 당분간은 가족들이 접근할 수 없게 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분옥은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던 것 같아요. 분옥 씨, 혹시 그동안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본인만의 시간이요? 네,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그냥 분옥 씨로서의 시간 말이에요.
분옥은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분옥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옥 씨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날 저녁 분옥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반찬 만들기를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다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죠. 분옥 씨 손맛이 정말 좋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요. 우리 시설 반찬은 분옥 씨가 담당하면 어떨까요? 시설장의 제안에 분옥은 기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진수가 시설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보호 명령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편지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편지 내용은 사과문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분옥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분옥도 편지를 썼어요. 진수야, 나는 다시 너희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간으로는 남고 싶다. 이 편지를 통해 분옥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이기만 한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한 달이 지나자 분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분옥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복지사의 말에 분옥이 웃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분옥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날 밤 분옥은 새로운 꿈을 꾸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파는 꿈이었죠. 그 꿈 속에서 분옥은 행복해 보였어요. 분옥이 시설에서 지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회복 판결이 나왔고 선영은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되었죠. 분옥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여기 계실 수도 있고 독립하실 수도 있어요. 박순자 시설장이 물어봤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작은 곳이라도 제 공간에서 살고 싶어요. 반찬 가게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창업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작은 가게지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복지사 김미영 씨가 시설을 찾아왔어요. 분옥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동네 상가에 작은 매장 하나가 나왔는데 임대료도 저렴하고 반찬 가게 하기 좋은 자리예요. 정말요? 네, 내일 한번 보러 가실래요? 분옥은 기뻤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수가 시설을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분옥 씨, 아드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 명령은 해제된 상태예요. 분옥은 고민했어요. 아직 진수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분옥은 자신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거울을 보니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확실해졌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분옥은 마음을 다잡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야윈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2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엄마. 진수야. 분옥은 엄마라는 호칭을 정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힘들었어요. 선영이는 이혼했어요. 분옥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선영이 친정에서 키우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 시작해요. 진수야. 분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야. 진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반찬 가게를 할 거야. 작은 가게지만 내 이름으로. 분옥의 말에 진수는 더욱 놀랐어요. 엄마가 장사를요? 왜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혼자서 어떻게. 진수야, 나는 벌써 2달 동안 혼자 잘 살고 있어. 여기서 다른 분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진수는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지. 하지만 같이 살 필요는 없어. 분옥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진수야, 너 정말로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 네, 정말이요.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요? 우선 내가 살던 집 냉장고부터 정리해봐. 내가 남겨둔 것들이 있을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진수는 정말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방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말이죠. 냉장고를 정리하던 중 진수는 김치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것들과는 달리 따로 보관되어 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평소처럼 정갈하게 담긴 김치가 있었고 그 위에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다시 너희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간으로는 남고 싶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한 거죠.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는데 자신은 그저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진수는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던 것,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죽을 끓여 주셨던 것, 손주를 돌봐 주셨던 것.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수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진수는 시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엄마, 냉장고 정리하다가 메모를 봤어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분옥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수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떻게? 엄마 반찬 가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뒷정리라도 배달이라도. 장사하는 건 쉽지 않아. 괜찮아요. 배우겠어요. 분옥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의 제안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 엄마 말고. 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말을 들은 분옥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가게 준비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사장님. 진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동네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분옥인의 집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어요. 가게 앞에는 벌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용 김치 있어요? 네,
어제 막 담갔어요. 맛보시고 가세요. 분옥은 능숙하게 김치를 덜어서 손님에게 내밀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앞치마를 두른 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사장다웠어요. 역시 분옥이네 김치가 최고야. 우리 집 김치는 이제 안 담고 여기서만 사요. 단골 손님 박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담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분옥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분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사장님, 배달 다녀왔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들어왔어요. 배달용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말이죠. 고생했어. 오늘 주문량이 많았지? 네, 특히 젓갈류 주문이 많았어요. 사장님이 담그신 명란젓이 인기가 좋아요. 진수는 이제 정말로 분옥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매주 반찬을 사러 와서 뒷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진수야,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앉아 있어. 내가 뭔가 차려줄게. 분옥은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었죠. 사장님 맛있어요. 진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먹는 밥이었거든요. 고마움이 담긴 맛이었어요. 오후에 손님이 줄어들자 분옥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분옥 씨, 김미영 복지사였어요. 미영 씨, 어서 와요. 사장님 소리 좀 나네요. 가게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덕분이에요. 미영 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분옥 씨가 잘하신 거죠.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분옥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손님들 맞이하고 바쁘지만 행복해요. 왜 행복하세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서요.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분옥으로요. 김미영 복지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네, 저도 놀라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분옥이 고개를 돌리니 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분옥을 보자 당황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로 왔니? 분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사과하러 왔어요. 선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1년 동안 정말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분옥은 선영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분옥의 담담한 반응에 선영이 더 당황했어요. 어머니,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영아, 내 인생 열심히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있으니까. 선영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선영이 나간 후 김미영 복지사가 말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어른스럽게 대하셨네요. 이제 화낼 힘도 아까워요. 내 인생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갈치조림이 일품이에요. 직접 맛보시고 가세요.
분옥은 갈치조림을 덜어서 내밀었어요. 손님이 맛을 보더니 엄지를 들어 올렸죠. 역시 분옥이네가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분옥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자신의 솜씨를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진수가 나타났어요. 사장님, 오늘 매출이 어떠셨어요? 좋았어. 특히 젓갈류가 많이 나갔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장님, 왜?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분옥은 잠시 멈췄어요. 손주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래. 주말에 한번 만나실래요? 아니면, 괜찮아. 만나자. 분옥의 대답에 진수가 놀랐어요. 정말요? 응, 손주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나도 보고 싶었어. 주말에 민준이가 아빠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민준이는 분옥을 보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가게예요? 그래, 할머니가 반찬 만드는 가게야.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민준이의 말에 분옥은 웃었어요. 할머니, 반찬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만들어줄까? 네. 분옥은 계역말이를 만들어서 민준이에게 주었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그날 저녁 분옥은 가게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제야 내 이름으로 반찬을 만드네. 분옥은 중얼거렸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참 맛있다. 분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분옥으로 말이에요. 가게 간판에 적힌 분옥인의 집밥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